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말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언어교육과 교육심리를 전공하고 연구한 저자는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감하고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법은 대부분 얼마나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갑질과 막말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대화법은 상대에게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정신적, 시간적, 물리적 공간에 대한 에티켓이 곧 배려다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는데요. 심리적 공간적 거리두기는 상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시간적, 물리적 공간에 대한 에티켓이 곧 배려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 공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공간도 포함된다. 그것은 집의 담이나 벽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어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만약 늦은 밤 지하철에서 모두 내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낯선 사람이 타게 되면 우리는 매우 긴장하게 된다. 만약 그때 만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닌 이웃이라면 긴장되기보다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또 친한 이웃인지 아니면 안면만 있는 이웃인지에 따라 안도감의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 즉, 관계에 따라 허용되는 공간의 범위가 달라진다. 사람의 공간에는 물리적인 공간과 더불어 정신적인 공간과 시간적 공간이 있다. 먼저 정신적인 내면의 공간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으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의 정신적 공간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스몰 토크와 같은 가벼운 주제의 대화로 시작해서 서서히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 다가가는 속도를 잘 조절해야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열게 된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왜 이혼하신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와 같은 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열지 않은 정신적 공간을 침범당했기 때문이다. 정신적 공간을 적절히 지켜주지 않는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나 몽둥이와도 같다. 자칫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유동적이다. 관계와 상황, 장소에 따라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상대방과의 사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정도인 60cm 이내라면 친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친구나 가족들은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도 편안하다. 친밀 영역 속에 있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가게에서 계산을 할 때 종업원과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서로가 합의를 한 상황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이다. 60cm에서 120cm 이내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서로 편안한 거리를 할 수 있다. 직장에서 동료 간의 업무상의 대화를 주고받을 때, 회의를 할 때, 가게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등 현재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 간의 대화의 거리다. 120cm에서 360cm 이내는 사회적인 영역이다. 나와 그다지 상관이 없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버스, 전철을 함께 타고 가는 사람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혼잡할 경우 서로 암묵적인 동의하에 가까이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상황과 장소가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혼자 전철에 있는 경우는 사회적인 영역만큼 거리가 확보되어야 편안하게 느낀다. 400cm 이상은 공공 영역이다.
예를 들어 강현자와 청중은 이 정도의 거리에 있을 때 서로 편안하게 느낀다. 그런데 강현자가 그 거리를 깨고 청중을 향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청중은 긴장하게 된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청중은 의자 등에 몸을 바싹 붙이면서 어떻게든 거리를 좀 더 두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영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는 심리다. 하지만 강현자가 청중에게 다가가면서 제가 여러분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한마디 한다면 청중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 강현자가 갑자기 다가갔을 때보다 훨씬 덜 긴장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해를 구하는 말은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또 복도를 지나가는데 상대방과 너무 밀착되는 듯 싶으면 잠깐 지나가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영역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공간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 경우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진다.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하는 것도 서로 가까이 가겠다는 암묵적인 합의 속에서 공간을 좁혀서 서로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다. 상대방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서로 긴장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게 된다.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하지만 점차 가까워지면서 거리도 좁혀질 것이다. 또 옆자리에 앉는 등 거리를 좁혀 나가면 서로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관계에서 정신적, 시간적, 물리적 공간을 제대로 지켜주면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서로의 공간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자 배려다. 배려는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연료와도 같다.